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는 되게 오랜만인데, 네, 아무튼 오늘도 지구과학 원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184에서 187페이지에 해당하는 단원이고요. 단원의 이름은 우주는 팽창하고 있을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주 팽창이랑 우주 팽창과 관련된 허블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주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닐 겁니다.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었고, 저번 시간에 K사 얘기를 하면서 우주 팽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 이 우주 팽창이라는 현상을 허블이 관측을 해냈는데, 어떻게 관측을 했었냐면, 외부 은하에 흡수선을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적색 편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외부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근데 특이하게도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먼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매우 먼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적색 편의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 말은 자, 일단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건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적색 편의가 크다라는 건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고, 적색 편의가 작다라는 건 천천히 멀어지고 있다는 건데,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적색 편의가 더 크려면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우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블이 이걸 관측하니까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가까운 애보다 더 먼 이런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멀리 있는 은하가 이제 우리로부터 빠르게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관측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다. 자, 그다음 이때 외부 은하가 얼만큼 멀리 있을 때 얼만큼 적색 편의가 나타나느냐, 이 적색 편의량은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느냐, 적색 편의를 알아내는 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외부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아주 자주자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인데, 이런 걸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적색 편의 양을 구할 때는 원래의 파장, 그러니까 어떤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원래 보통의 파장대가 있을 거예요. 멀어져서 적색 편의된 파장대 말고 원래의 파장과 관측된 파장, 적색 편의가 일어났으니까 파장이 좀 더 길어졌겠죠. 원래 파장이랑 관측해서 이제 길어진 파장, 이 두 개를 갖고 적색 편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파장이랑 관측된 파장을 구해가지고 적색 편의량은 이렇게, Z는 원래 파장분의 관측 파장 빼기 원래 파장, 이걸 똑같은 의미로 원래 파장분의 그 파장의 차이, 델타라는 세모 표시는 차이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장의 차이, 이렇게 원래 파장분의 파장의 차이를 갖다가 적색 편의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적색 편의량을 나타내는 식. 예시를 하나 든다면, 원래 파장이 656 나노미터인 애가 있어요. 얘가 적색 편이 돼가지고 관측된 파장은 676 나노미터입니다. 이때 적색 편의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 자, Z는 적색 편의의 기호인데, 적색 편의량은 원래 파장분의 656 나노미터 분의 관측된 파장 빼기 원래 파장 676 나노미터 빼기 656 나노미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56 나노미터 분의 20 나노미터겠죠? 이때 단위는 사라집니다. 나노미터 서로 없어지고. 그럼 656분의 20이죠? 이거를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상한 숫자가 나오지만 이제 약
0.0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장의 차이가 20나노미터고 원래 파장이 656나노미터인 이 흡수선 관측했을 때 원래 파장이 656, 관측된 파장이 파장의 차이 값이 20이네. 얘 적색 편의 값은 0.03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기호가 뜻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얘를 람다라고 읽긴 하는데 얘는 파장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기호예요, 기호. 파장을 나타내는 기호고 원래의 파장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에 제로를 붙입니다. 제로라는 건 원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숫자예요, 숫자. 그리고 이 제로가 붙지 않았다라는 거는 현재 관측된 파장을 나타낼 때 그렇게 씁니다. 적색 편이랑 나타내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 적색 편의량을 갖다가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후퇴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가 이제 시선 속도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선 속도는 시선 방향의 속도라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서 외부 은하가 멀어지는 현상을 관측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좀 더 이제 구체적 의미로 후퇴 속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후퇴 속도는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는 속도를 갖다가 후퇴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시선 속도는 가까워지는 것도 후퇴하는 것도 다 포함하는 속도지만 멀어지는 속도만 정확히 얘기하고 싶을 때는 후퇴 속도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렵진 않을 거고. 자, 이때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이 V가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 뒤에 값이 계산식이 되는데 하나씩 봅시다. 얘는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예요. V. 그 다음 나온 C. 이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빛의 속도.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이건 적색 편의량을 나타내는 그 식입니다. 원래의 파장분의 관측된 파장 빼기 원래의 파장.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하면 빛의 속도 곱하기 원래 파장분의 파장의 차이값이 될 거고 더 간단히 한다면 이거 자체가 적색 편의량이니까 C 곱하기 Z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구했던 람다 제로가 656 나노미터고 관측된 파장이 676 나노미터인 이 은하의 빛을 봤을 때 이 은하가 얼만큼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구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이때 빛의 속도는 문제에서 만약에 이걸 구하라고 한다면 빛의 속도를 주어질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약 3 곱하기 10의 5승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주어질 거고 이렇게 숫자로 쓰면 좀 더 어렵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보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속도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V값. 아까 이 적색 편의량 단위 없이 0.03이었죠? 그러면 이제 빛의 속도에만 30만을 넣어주면 돼요. 물론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곱해주면 0 두 개 없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339 9000km per sec. 적색 편의량이 0.03인 은하의 후퇴 속도는 9000km per sec다. 그러니까 1초에 9000m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식을 이용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빛의 속도도 다 상수고, 빛의 속도 지금 아까 적색 편의량 값에서 새로 생긴 문자는 이 빛의 속도뿐밖에 없어요. 근데 이 빛의 속도는 사실 상수입니다. 상수. 변수가 아니에요. 원줄, 파이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값은
원래 파장값이랑 관측된 파장값 그 값만 알면 되는 거예요. 관측된 스펙트럼 흡수선의 파장과 원래 파장을 알고 있다면 이제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색 편의량만 알면 그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도 알 수 있다. 사실 이 지구과학이 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숫자가 어렵고 그다음 단위가 어렵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수학을 이용하는 거는 뭐 어렵게 내면 미분 적분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수준이 고등학교에서는 안 나오고 여러분들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정도만 잘 알아도 이 식만 잘 세우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너무 숫자가 이상하더라도 단위가 이상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이제 존재하는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의량으로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 또 은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하는 굉장히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그런 집단이에요. 별의 집단. 그리고 뭐 우리 은하라고 쳤을 때 여기 태양이 있는데 태양과 지구가 있겠죠? 지구는 태양을 공전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자, 우주가 팽창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1AU만큼 거리 떨어져서 지구가 존재하는데 우주가 팽창하면 태양이랑 지구 사이의 거리도 멀어져가지고 뭐 1.5AU가 된다거나 점점 멀어지면서 뭐 우리는 더 이상 생명 가능 지대에 살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다행히 우주 팽창에 의해서 이런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나 은하 내부에 있는 별들끼리의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읽어보면 우주 팽창에 의한 거리 변화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은하랑 은하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은하 내부에 있는 별들끼리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아주 먼 천체끼리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은하 내부의 두 별이나 아니면은 태양계의 두 행성 사이에는 중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거리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약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걔네들은 약간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을 갖다가 공간이 넓어진 곳에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우리 몸이 이렇게 커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넓어지거나. 걔네들은 두 개가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 것 자체로 하나 세트인 겁니다. 세트. 그래서 공간이 멀어진다 해서 걔네들 사이가 멀어지지는 않아요. 걔네들은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중력적으로 서로 관계되지 않은 굉장히 먼 천체에서는 우주 팽창에 의해서 멀어질 수 있지만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은하 내부의 별들이나 뭐 태양계를 어떤 그 항성계를 형성하고 있는 행성들 사이에 그런 공간이 팽창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공간은 팽창을 하지만 걔네들이 거기에 밀려나지를 않는 거죠. 중력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중력이 가까운 애들한테는 중력 때문에 팽창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교과서 184페이지에 나온 탐구를 해보자 라고 제가 큰맘 먹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한 1시간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직접 우주 팽창하는 속도를 구해보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이따 배울 거지만 나만의 허블 상수라는 걸 구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물론 관측을 정확히 한다면 나만의 허블 상수라기보단 모두의 허블 상수 값이 나올 텐데 그런 탐구라는 거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허블 상수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허블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허블 법칙이란 무엇이냐? 자, 허블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려나? 보이는 것 같죠? 허블은 외부 은하들의 거리와 적색 편이량을 측정해서 외부 은하의 거리랑 후퇴 속도가 비례함을 알아냈어요. 이거를 허블 법칙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그렸죠. 사람과 사이가 1m였고 시간이 지났더니 2배로 늘어나서 2m가 됐더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5칸이 있었으면 시간이 지났더니 10m가 됐더라. 원래 5m였던 게 10m가 됐더라. 이런 걸 제가 그려서 이 팽창을 설명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허블은 가까이 있는 은하랑 멀리 있는 은하를 관찰을 한 거예요. 적색 편이량 가지고 이제 후퇴 속도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가까이 있는 애는 후퇴 속도가 이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게 1시간 뒤라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애의 후퇴 속도는 1m/h였어요. 근데 멀리 있는 애의 속도는 5m/h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팽창하는 비율을 구할 수가 있죠. 거리에 따른 팽창 속도, 후퇴 속도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외부 은하의 이제 거리와 후퇴 속도가 비례함을 알아냈다라는 건데, 죄송해요, 말이 좀 꼬이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m 떨어진 애랑 5m 떨어진 애, 걔의 속도는, 이 V는 어떤 특정 팽창 상수 곱하기 거리가 나온 거예요. 이때 우리는 팽창 상수라는 걸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구한 값들을 넣어보면, 자, 거리가 1일 때 후퇴 속도가 1이었고요. 거리가 5m일 때는 후퇴 속도가 5m/h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만약에 A 값이라고 했다면 이 A는 1이구나. 팽창 상수는 1이구나.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은하가 어떤 사람이 100m 떨어져 있다면 이 사람의 후퇴 속도는 팽창 상수가 1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여기에 100m 넣어가지고 100m/h 1시간에 100m만큼 멀리 떨어지게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허블은 외부 은하의 팽창 속도를 이용해서 후퇴 속도를 이용해서 이 팽창률 같은 거를 알아냈어요. 우주의 팽창률,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가 비례함을 알아냈고, 이걸 가지고 허블 법칙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허블 법칙을 나타내는 식이 요 식입니다. 어떤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에 떨어져 있는, 나로부터 그 은하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례를 한다. 그리고 그 식을 완성시켜주는 이 팽창 상수, 이 사람은 허블 상수라고 하는데 이 허블 상수 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각각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 써 있고요. 이때 허블 상수는 우주의 팽창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률. 그래서 허블이 관측한 은하까지의 거리랑 은하의 후퇴 속도, 이런 거를 통해서 알아낸 허블 상수는, 물론 그때는 정확하게는 못 구했어요. 근데 계속 관측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허블 상수를 최대한 정확하게 구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값이 나왔지만 현재
허블 상수라고 생각되는 값은 약 70km/s/메가파섹이에요. 메가파섹. 이 허블 상수의 뜻은 1메가파섹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은하 사이의 공간에서는 1초마다 약 70km의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은하가 서로 1메가파섹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는 1초에 70km씩 멀어지는, 우주가 1초에 70km씩 팽창하는, 물론 이렇게 이 1메가파섹의 거리에 있는 두 공간 사이에서 팽창하는 정도는 1초에 70km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팽창률을 나타내는 게 이 허블 상수다.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내지는 않겠지만 뭐 연습 문제 정도로 어떤 은하가 우리로부터 700메가파섹 떨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700메가파섹. 그리고 허블 상수는 70km/s/메가파섹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식에 넣으면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은하의 후퇴 속도니까 70km, 물론 이게 퍼가 두 개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분수로 쓰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메가파섹이랑 세크가 분모에 걸려있고 킬로미터만 분자에 걸려있는 형태예요. 곱하기 700메가파섹이죠. 이때 이게 후퇴 속도라는 거죠. 그러면 메가파섹 지워지겠죠? 결국에 77에 49죠. 03개 km/s. 우리로부터 49,000, 거의 한 약 5만 킬로미터, 1초에 5만 킬로미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허블 상수를 알고 있고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다면 그 은하의 후퇴 속도를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떨어진 거리 대신 뭐 후퇴 속도가 35,000km/s다. 1초에 35,000km씩 멀어진다. 라고 해놓고 은하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라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후퇴 속도가 35,000km/s. 그러니까 허블 상수 70km/s/메가파섹 써주고 거리 x 두면 이거 넘기면 되겠죠? 넘기면 km/s 사라질 거고 메가파섹 분자로 올 거고요. 그러면 70분의 35,000 메가파섹이겠죠? 그러면 7, 5, 35 공 없어지면 500? 500 맞겠죠? 500 메가파섹 떨어져 있다. 우리가 봤을 때 후퇴 속도가 35,000km/s인 은하는 허블 상수가 70km/s/메가파섹이라고 쳤을 때 떨어진 거리는 500메가파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식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단위가 좀 처음 들어보는 메가파섹 이런 거라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가 뭐 커서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이런 게 허블 법칙이에요. 허블 법칙은 외부 은하의 거리랑 후퇴 속도를 이용해서 외부 은하의 거리랑 후퇴 속도를 다 비교하니까 특정 그 팽창 상수를 알아냈습니다. 그 팽창 상수를 갖다가 허블 상수로 정한 거고 결국엔 이 허블 상수를 알고 나서는 어떤 은하를 관측해서 그 은하의 거리를 알아내든 그 은하의 후퇴 속도를 알아낸다면 나머지 이제 허블 상수는 알고 있는 값이니까 후퇴 속도를 구해서
거리를 알 수도 있고 거리를 구해서 후퇴 속도를 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단위에 대해서 좀 더 썼는데 이 메가파섹이라는 건 100만 파섹을 뜻해요. 100만 파섹, 10의 6승 파섹, 100만 파섹. 그리고 파섹은 3.26강년을 뜻합니다.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만약에 1메가파섹이라고 한다면 빛의 속도로 3260000 326만 년을 가야지 도착하는 거리라는 거죠. 엄청나죠? 상당히 멉니다. 상당히 멀어요. 그만큼 우주는 크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허블 법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외부 은하들은 거리에 비례하는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허블 법칙 자체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우주 팽창의 의미를 보면 모든 은하들이 우리부터 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멀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은하가 직접 움직여서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게 아니라 은하가 진짜 다 정확히 우리로부터 멀어지기는 어렵겠죠. 지들이 움직이는 거라면 방향성이 거의 뭐 중구난방일 텐데 어떻게 하나같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느냐라는 건 은하들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만한 건 이 우주 팽창의 중심. 과연 이 우리가 배운 우주 팽창의 중심은 있는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 일단 정답을 얘기하면 우주 어디에서도 이제 은하 사이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팽창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 팽창은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 팽창이에요. 왜냐면 이게 우리 은하고 외부 은하들이 막 있습니다. 얘 멀어지고 있고 얘 멀어지고 있고 얘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우리가 중심 같죠? 하지만 여기서 본다면 우리 은하도 얘 입장에서 멀어지고 있고 얘도 멀어지고 있고 얘도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봤을 땐 자기가 중심 같지만 사실 입장만 바꾸면 다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 어디를 보든 간에 은하 사이 거리는 다 똑같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팽창은 중심이 존재하는 팽창이 아니라 우주 팽창의 중심을 정할 수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허블 법칙으로 또 구할 수 있는 게 우주의 크기와 나이인데 이것만 하면 끝나니까 빨리 해볼까요? 이 허블 상수를 알고 나면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나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왜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할 수가 있느냐? 자, 일단 이 식은 당연히 아시겠죠? 외울 때 뭐 거시속 이렇게도 외우는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그리고 이걸 시간으로 쓰고 싶으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시간을 냅두고 속력을 이렇게 밑으로 보내주면 옆으로 넘겨주면 속력분의 거리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가 우주의 나이로 넣어본다면 우주가 팽창하는 속력분의 현재 거리를 갖다가 구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식을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 t는 결국에 우주가 멀어지는 속력분의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속력분의 우주가 팽창한 정도, 그거를 팽창해 있는 거리를 갖다가 구하면 되는데,
이 V분의 R은 아까 허블 법칙에서 그대로 따오면 돼요. V는 H 곱하기 R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V는 H 곱하기 R. 이때 V분의 R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V를 옆으로 넘기면 1은 H 곱하기 V분의 R이 될 거고, H를 옆으로 넘기면 H분의 1은 V분의 R이 되죠. 이렇게 우주의 나이 T는 V분의 R인데 이 V분의 R 값은 허블 상수의 역수값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허블 상수의 역수 있죠? 이게 허블 상수인데 이거를 뒤집어주면 그게 우주의 나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우주의 나이예요. 우주의 나이는 이렇게 구한다.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를 구할 때 이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의 최대 거리는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우주가 있고 여기에 어떤 은하가 있겠죠? 이 은하가 우주 팽창행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의 공간은 지금 얘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면 그 빛은 우리한테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은하가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애의 그 위치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의 최대 값이 되는 겁니다. 최대 크기 값.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이제 관측 가능한 거리의 한계를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라고 봤을 때,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위치보다 먼 곳에 위치한 은하는 우리한테 관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R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말이 좀 꼬이는데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정하려면 우주가 보여야겠죠. 우리 눈에. 근데 우리 눈에 보이려면 최소한 그 위치가 빛의 속도보다는 더 빠르게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애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애의 위치를 구하면 되죠. 허블 법칙식. 자, 은하의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의 거리예요. 근데 이 후퇴 속도를 빛의 속도로 대입을 하면 어떤 그 은하의 거리 값이 나올 텐데, 그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우주의 크기. 우주의 반지름이라고 볼 수 있죠. 우주의 반지름. 약간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놨을 때 우주의 반지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서 사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곳까지를 이제 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크기를 갖다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 R 값이 바로 그 우주의 크기가 돼요. 그래서 R로 나타내면 R은 H분의 C 이렇게 구하면 된다. 뭐 이거는 이제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일 거고요. 허블 상수 값은 10 킬로미터 퍼 세크 곱하기 메가파섹, 이렇게 이걸 구하면 우주의 크기가 나와요. 우주의 나이는 이렇게 구하고 우주의 크기는 이렇게 구한다. 다음 페이지는 없는데 교과서가 아니라 학습지를 좀 보세요.
학습지를 보면 제가 이렇게 우주의 나이랑 크기를 직접 구해볼까요? 하면서 제가 구한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고 진짜 허블 상수만 알면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고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있구나, 이런 걸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해보시고, 그 밑에 이 말이 있죠. 하지만 실제 허블 상수는 계속 변화하는 값이라서 우주의 크기나 나이는 대략적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재밌죠? 라고 하고 있는데, 허블 상수는 지금은 70km/s/, 이제 메가파섹 이 값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블 상수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정도가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블 상수를 고정된 값으로 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우주의 나이를 구할 때도 하나의 가정을 놓는 게 일정한 속도로 팽창했다, 허블 상수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구하면 이제 우주 나이가 137억 년이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그냥 적당히 구해본 우주의 나이인 거죠. 정확한 우주의 나이는 아니고, 적어도 그 정도 우주가 나이를 먹었을 거다 정도만 구한 나이가 되겠습니다. 우주의 크기도 그렇고요. 아무튼 우주의 나이를 구하는 방법이랑 우주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이걸 막 계산하라고 제가 심심하니까 해볼까요? 라고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해보기만 하시고 그거를 갖다가 외우거나 직접 막 구하는데 막 너무 머리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구하는 방법만. 우주의 나이를 구할 때는 허블 상수의 역수를 취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우주의 크기를 구할 때는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인 은하를 가정을 했을 때 그 은하가 우리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구하면 우주의 크기가 되겠구나.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